대한항공의 첨단 무인 항공 기술을 네 번째로 본지에서 소개한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틸트로터 무인 항공기이다. 세계 최초로 틸트로터 기술이 적용되었고 자동화된 임무수행 능력과 6시간 이상 제공할 수 있는 기본기를 바탕으로 정찰 감시 업무는 물론 해양이나 산림지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첨단 무인 항공기이다. 여기서 틸트로터란 쉽게 말하면 이착륙 신날개 양끝의 프로펠러가 하늘로 향하여 헬리콥터와 같은 회전익 형태로 작동하여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게 하고 비행시에는 일반 항공기와 같이 수평 방향으로 바꾼 고정익 형태로 작동하여 고속 비행이 가능하도록 구현한 기술을 말한다. 그럼 이 무인 항공기에는 어떤 첨단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소개되는 영상에서 살펴보자. 항우연, 자율주행 틸트로터 무인기 등 대거 선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해 최신 항공우주 연구 성과물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항우연은 이전 시회에서 자율비행 개인 항공기에 활용될 틸트로터 무인기와 전기 추진 방식의 쿼드콥터 무인기 관련 기술과 함께 소방청 등 4개 부처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재난 및 치안 현장에 쓰일 총 3종의 무인기를 공개한다. 특히 1톤급 틸트로터 무인기와 전기동력 수직 이착륙 무인기는 지난 4월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해 오는 2022년 시제기 비행시험에 나설 계획이다. 항우연은 밤이나 기상 악화 속에서도 지구 관측이 가능한 다목적 실용위성과 30cm급 이하의 해상도로 지구를 관측할 수 있는 다목적 실용위성, 내년 초 발사 예정으로 한반도 주변 해양 관측 및 대기오염물질 이동 경로를 관측하는 천리안 위성 이비호 등도 선보인다. 아울러 독자 개발에 성공한 누리호 75톤급 고공룡 엔진과 함께 일반인을 위한 우주 탐사 로봇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편 이전 시회에는 미국 레이시원, 프랑스 사프란 등 해외 기업과 국내 우주 기업인 인스페이스, 나라스페이스, 픽소니어, 네오스펙 등이 참가해 기술 협력 및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세계 최초 틸트로터 무인기인 스마트 무인기가 양산된다. 항우연은 스마트 무인기의 후속 실용화 모델을 대한항공과 공동으로 개발한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 무인기는 이착륙되는 헬리콥터처럼 로터를 수직 방향으로 전환해 제자리에서 이착륙하고 비행시에는 로터를 틸트해 비행기처럼 수평 고속 운행이 가능한 첨단 항공기다. 틸트로터 방식 항공기는 미국이 지난 2005년 실전 배치한 유인기인 V-12 모델이 유일하며 무인기 체계에서는 스마트 무인기가 최초다. 항우연과 대한항공이 공동 개발할 실용화 모델은 3km 이상 고도에서 5시간 이상 제공할 수 있고 최고 속도는 250km/h, 행동 반경은 최고 150km에 달한다. 특히 크기가 기존 스마트 무인기의 60% 수준으로 작고 가벼워 실용화가 용이하며 산악과 같은 협소 지역에서 활주로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도 군사, 민간용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항우연은 이번 실용화 모델 개발 사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틸트로터 방식 무인 항공기를 실용화해 해외 무인 항공기 시장 선점과 국내 항공산업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차의 선 넘는 도전차 회사가 항공기 만들지 말라는 법 있나? 나사 출신 신재원 부사장, 자동차와 항공기의 경계에 넘어 대량 생산 틸트로터 항공기로 항공산업 진출. 원하는 때 누구나 이용하는 비행의 민주화 목표. 현대차그룹이 제시한 UAM 생태계 비전. 우측 SA1 모델이 프로펠러를 앞으로 향한 채 비행하고 있다. 사진 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이 항공시장에 도전한다.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소형 항공기를 대량 생산, 보급해 여객기가 독점하고 있는 하늘길을 민주화하겠다는 구상이다. 9일 현대차에 따르면
2028년 보급을 목표로 제시한 개인용 비행체 콘셉트 SA-1은 소형 항공기에 해당한다. 현대차가 추진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도 여객기와 자동차 중간 개념의 소형 항공기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신재원 현대차 UAM 사업부 담당 부사장은 최근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자동차 회사가 항공기 만들라는 법이 있느냐?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만 만들고 비행기 회사는 비행기만 만든다는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뜻을 밝혔다. 현대차가 공개한 SA-1은 전장 10m, 날개 길이 15m로 일반적인 경비행기보다 덩치가 크다. 틸트로터 프롭 방식을 채택했고 조종사 1명을 포함해 5명이 탑승한다. 미 항공우주국은 TAV의 기준으로 5인 미만의 승객, 순항속도 240에서 320km/h, 운전면허 보유자 누구나 운전 가능, 비행거리 1300km, 집집마다 이용 가능한 솔루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승용차 수준의 크기에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해 자율비행하거나 그에 준하도록 쉬운 조종이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한 셈이다. 현대차가 제시한 PAV 콘셉트 SA-1은 프로펠러 방향이 바뀌는 틸트로터 프롭 항공기 형태를 하고 있다. 사진 현대차그룹. 기준 벗어난 목표, 비행의 민주화 노린다. 현대차가 제시한 SA-1은 나사가 정의하는 PAV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 조종사가 필요하기에 누구나 운전할 수 없고 크기 탓에 도심 내 이착륙장을 마련하기 어렵다. 나사에서 항공연구 총괄본부 본부장을 역임했던 신 부사장이 나사의 기준을 벗어난 PAV를 목표로 삼은 것이다. 신 부사장이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기준을 벗어난 것은 그로 인해 하늘길을 민주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 부사장은 UAM 사업을 통해 지상교통정체로부터의 해방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비행의 민주화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은 원할 때 비행을 할 수 없다. 엄청난 부자는 개인 비행기가 있으니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항공사 일정에 자신이 맞춰야 한다며 UAM 시장이 열리면 수요에 따른 항공 모빌리티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구성하는 UAM 사업은 개인용 비행기를 보급, 대중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양산차 기업의 대량 생산 기술을 무기로 삼았다. 신 부사장은 비행체를 아무리 잘 설계하고 디자인해도 양산체제를 갖추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현재 항공사에서 운항하는 비행기가 약 25,000대이고 보잉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737도 한 달에 60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틸트로터 프롭 항공기인 V-22 오스프리. 사진 보잉. 이어 UAM이 실제 상용화가 되면 대도시에서 하루 수백 번 운행하는 시장이 될 것이기에 기존 항공기처럼 만들 수는 없다. 완성차 제조사와 같은 대량 생산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동화, 빅데이터 활용 등의 기술은 항공사와 완성차 제조사가 이미 공유하는 부분이라며 현대차 그룹은 안전을 보장하는 고품질 대량 생산 역량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하늘길, 여객기와 PAV로 이원화. 현대차는 SA-1의 틸트로터 프롭 방식을 적용했다. 현대차가 제시한 SA-1의 제원은 최고 비행 속력 290km/h, 1회 최대 비행거리는 약 100km로 1회 비행 후 약 5분간 전기를 충전하고 다시 비행한다. 다만 틸트로터 방식은 배터리 문제만 해결되면 최고 비행 속력은 500km/h 이상, 비행거리도 1만 km까지 늘릴 수 있다. 때문에 현대차가 도심을 오가는 비행체로 SA-1을 제시했지만 항공업계에서는 도시와 도시를 오가는 수준의 비행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A-1의 비행고도는 300에서 600m로 설정됐다. 헬기의 비행고도 기준 하한과 겹치는 높이다.
신 부사장은 UAM은 300에서 500m 높이에서도 바람을 충분히 견딜 것으로 예상한다. 폭우나 폭설 상태에서는 일반 여객기도 운행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며 해당 고도 비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CES 2020에서 TAV 콘셉트 SA1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현대차그룹.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SA1보다 작은 세스나 경항공기가 4,000m 고도에서 1,200km를 비행한다며 틸트로터 항공기는 고정익 항공기와 비슷한 성능을 내는 만큼 배터리 용량과 규제가 해결된다면 고도를 더 높여 수백 킬로미터 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항공기 안전기준을 적용하면 지름 30m 규모 착륙장이 필요한데 헬기장을 생각하면 대도시 한복판에 다수 착륙장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SA1이 도시 안을 다니기보단 도시와 도시 사이를 오가는 공유 항공기에 더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여객기는 국가와 국가를 오가고 UAM은 도시와 도시를 오가는 것으로 하늘길을 나눌 것이란 관측이다. 여객기에 비해 비행 고도가 낮고 크기가 작기에 더 안전한 비행이 가능하다. 신 부사장은 SA1은 8개 로터를 사용하기에 하나가 고장나도 제어가 가능하다며 낙하산을 장착해 판매하는 경기인기도 있는 만큼 UAM도 낙하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모건 스탠리는 2040년 정도에 세계적으로 1조 5천억 달러 수준의 UAM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관측했다. 완성차 업체들도 항공업계와 협업에 나섰다. 독일 아우디는 에어버스와 UAM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고 일본 도요타는 스타트업에 투자해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다. 신 부사장은 2029에서 2030년 정도가 되면 규제도 만들어지고 기체 성능도 많이 좋아지며 대중들의 수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2035년 정도를 변곡점으로 본다면서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7천억에서 8천억 달러 규모 시장이 될 것이고 현대차 그룹이 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